너 자식을 알라. 안녕하십니까. 에듀 소크라테스 스튜디오 에듀소스 환경부장 서경석입니다. 원교회장 김켈리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앉아서 하는 대학 탐방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학교는요, 음악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선망의 대상이죠. 바로 서울대 음대입니다. 학생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원혜린 학생이 제일 선배시네요. 네. 네. 그럼 세 분은 서로 좀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둘은 원래 친구였는데 이제 초면입니다. 초면입니다. 초면이지만 이제 같은. 네, 바로 친해졌어요. 네. 대기실에서 지금. 네, 맞아요. 네, 그래. 서로 그럼 잘은 모르겠네. 네. 우리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는 그 영상이 있거든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멋집니다. 이런 학생이에요. 감사합니다. 피아노 영상도 있잖아요. 와, 대단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김혜진 학생의 작곡 모습. 지금 보여드릴까요? 저 한번 보여주세요. 많은 학생들이 네. 너무 꿈꾸는 학교잖아요. 서울대 음대. 음악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1순위라고 하는데 직접 다녀보니까 어떠셨어요? 진짜 다르던가요? 일단 그 서울대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 시선이 느껴지기는 해요. 약간 선망의 대상으로 보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건물이 막 이렇게 화려하진 않거든요. 사실 세련되거나. 그래서 뭐라 해야 되지? 생각보다 작고 조금 이제 오래됐다. 근데 이제 뭐 좋게 말하면 나름 전통 있어 보이는 그런 학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전통과 역사가 느껴지는. 네, 역사와 전통이 느껴지는. 혹시 한 30년 전 그대로입니까, 건물이? 그럴걸요? 리모델링을 진짜? 한 흔적은 없어요. 리모델링 요즘 조금씩 하고. 그 은미대 식당 그대로 있고요. 네네네네네. 와, 세상에. 다 그대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인문대 학생들은 저 음대생들 만나려고 일부러 거기 가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다른 데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아직도 많이 들어오죠, 인문대 학생들이 식당에. 굉장히 굉장히 많이 오죠. 네. 저는 네. 진짜 서울대 입구역이 그렇게 멀 줄 몰랐어요. 진짜로. 진짜 그것도 너무 놀랬고 그리고 이제 뭐 전공이 작곡이다 보니까 확실히 고등학교 때보다는 제가 곡을 연주자들한테 부탁을 했을 때 정말 퀄리티가 높다. 정말 프로 연주자들처럼 열심히 해주고 제 곡을 최근에 연주를 해줬거든요. 감사해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 우리 임종현 학생은 이제 신입생이잖아요? 예, 새내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막상 서울대 오니까 제일 좋은 거는 성취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목표하던 걸 이뤘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나머지는 막상 다녀보니까 사람 사는 데구나. 학교 멀고 정말 대중교통이라는 건 힘든 거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입시와 관련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음대는 입시를 어떻게 치르나요? 일단 과마다 좀 다르긴 한데 피아노과 그리고 악기과는 수시로만 선발을 해요. 저 때도 그랬는데 이게 올해하고 내년까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1차, 2차로 나뉘는데 1차는 실기로만 뽑아요. 우선 다른 거 보지 않고 실기 100으로 해서 3배수를 뽑고 2차 때 이제 서류 60%에 실기 40으로 해서 이제 뽑게 되는. 근데 이제 서류는 고등학교 3년 동안의 내신 성적이랑 뭐 자소서, 추천서 이런 것들로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 실기를 2번 보는군요. 네네네, 2번 봐요. 그럼 다른 기량을 선보여야 되는 거예요? 곡이 일단 달라요. 곡이 그래서 달라요. 저희 곡이 7월 말쯤에 아예 입시곡이 나오는데 다르게 나와요. 1차에 못 치고 2차에 못 치고 동시에 준비를 해서 1차 보고 붙으면 이제 2차 보고. 2차 곡. 그럼 1차 곡은 한 곡이에요? 아니면 보통 2곡 정도? 두 곡 중에 한- 곡? 아니요, 다 해야 돼요. 다? 그래서 2차도 2곡, 1차도 2곡 해서 보통 4곡 많으면 대여섯 곡 막 이렇게. 와.
아니 그럼 7월에 그걸 선정해주면 맞아요. 그때부터. 예상하지 못한 곡이 나오면 그때부터 연습해야 돼. 네, 맞아요, 와우. 맞아요. 이거 쉽지 않네요. 와. 근데 뭐 다 같은 조건이니까 그냥 다 같이 어. 열심히 하는. 1, 2차 시험의 그 일정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요? 한숨부터 나와요. 그때를 생각하면. 네. 왜냐면은 텀이 되게 길고 1차가 8월 지금 3학년이시니까 조금 가물가물 잊을 때가 됐죠. 보고 하긴 하는데 9월 둘째 주? 네, 1차가 9월 둘째 주. 그래서 1차는 이제 거의 2달 만에 준비를 해서 1차를 보고 이게 발표가 한 달 뒤에 나와요. 10월 그게 정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때를 기다려야 2차를 준비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사실 떨어지면은 다른 학교 준비를 하면 되는데 되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 한 달 동안 이러고 있다가 2차 뽑혔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 서류 제출하고 또 한 달 뒤에 11월 말쯤에 네. 수능 다음 주예요, 2차 시험이. 그렇군요. 그래서 또 수능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되게 힘들어요. 상당히 쉽지 않네. 다 근데 아마 성악 작곡도 비슷할 텐데 악기과는 다 똑같은 기간에 봐요. 악기는 똑같고. 네, 뭐 피아노, 바이올린, 관악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그럼 작곡도 비슷해요? 작곡은 이제 보는 시간, 기간은 다 비슷한데 과목이나 이제 비율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저희는 이제 보는 과목도 굉장히 많아서 5과목을 보는데 작곡이니까 당연히 작곡을 보고 그다음 화성악을 보고 처음이라고 듣는 거를 받아 적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아노도 기본적으로 다 시험을 피아노과 보듯이 보고 거기에서 이제 건반 화성이라는 과목이 다른 학교에선 안 보는데 그거는 이제 왼손만 있는 악보를 줘요. 그럼 피아노에서 있으면 이걸 이제 딱 치세요라고 그러면 그걸 보고 만들어서 치는 거예요. 하고 준비 이렇게 시간은 주나요? 대박이다. 15초? 25초? 15초? 진짜 많이 준다. 그쵸? 진짜. 3초 만에 자, 하나, 둘, 셋 이건 아니네요. 네,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훑고 이렇게 이제 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임종현 학생 옆에서 너무 놀라 무슨 방청객 같아요. 같은 음대 이야기인데 지금 금시초문이에요? 저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성악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성악과에도 그런 인재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일단 불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지 몰랐어요? 작곡가. 예. 야, 과목이 정말 많고 그걸 어떻게 다 준비를 해서 올해부터 정시로 또 바뀌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시에서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실기를 같이 준비하는 1차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2차에서는 또 실기 같이 준비하면서 1차 성적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 면접까지 같이 보고. 그러니까 2, 3학번부터 네, 올해부터요. 올해부터. 야, 저거 점점 더 정말 힘들어지네. 꼼꼼히 찾아봐야. 꼼꼼히 네. 찾아봐요. 아니 그 상대적으로 지금 계속 저 방청객 모드에 있는 우리 저 성악과는 조금 좀 나아요? 어때요? 성악과는 이제 1학번까지는 똑같이 수시로 진행이 됐는데 제가 2학번인데 2학번부터 이제 정시로 갑자기 바뀌게 돼가지고 수능을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2학번부터요? 네. 그럼 정시. 네, 전 수능 보고 들어갔습니다. 오. 그 어떻게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비율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55% 그리고 이제 실기가 45%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수능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형태로. 야, 그러면은 생각보다 서울대는 성적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예체능 과여도 이게 등급으로 봤을 때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돼야 되나요? 정확하게 입시 요강에 뭐 몇 등급보다 자른다 이런 건 없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한 2, 3등급은 돼야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근데 가끔 공부를 놓고도 피아노를 너무 잘 쳐서 들어오는 사례가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뭐 정말 바닥이지만 잘 쳐서.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긴 좀 그런데 2, 3등급은 돼야 된다. 네. 그 정도면은 대학도 좋은 학교들도 꽤 많이 가는데 예체능 학생들이 공부도 정말 잘해야 되는군요. 저희도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수시를 봤었고 저도 그래서 내신이 1점대 초반이었는데 주변에 합격한 친구 보셨죠, 눈빛? 임종현 학생 제발 좀 과하게 놀라지 마시고 여기 지금 출연자로 오신 거예요. 저도 음대생이었죠. 네, 반청객 아니에요. 네, 근데 너무 재밌네요. 네. 뭔 말만 하면 막 옆에서 막. 여기 앉지 말 걸 그랬어요. 너무 아니, 놀라는 게 근데 들리네요. 근데 자세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도 평균적으로 2점대 중반이 작곡과의 원래는 평균이었는데 물론 여기도 이제 기악과랑 마찬가지로 정말 작곡을 잘하면 붙을 수도 있지만 그것만 믿고 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시는 진행이 됐었고 정시도 이제
감점이 되는 게 성악과랑 비슷하더라고요. 몇 등급까지는 감점이 없고 뭐 3등급 밑에는 몇 점 감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서 점수를 깎아 내려가는 형식으로 되더라고요. 야, 역시 작곡도 2, 3등급 사이는 해내야. 네, 3등급이 70% 정도라고 들었어요. 어. 합격생 중에서. 네. 그러면 성악과는 어떤가요? 성악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시로 바뀌면서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이제 탐구 과목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이제 국어하고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등급대로 점수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고 영어, 수학, 한국사는 이제 4등급, 그 5등급부터 그러니까 감점이 생깁니다. 아. 4등급까지는 이제 감점이 없고 1등부터 4등급까지는 똑같고. 네, 똑같고. 감점 없고. 네. 그러는 거죠. 아, 조금 그렇구나. 부담이 덜 하겠네요, 그럼. 예, 그래서 이제 국어하고 탐구에 좀 더 공부 아. 시간을 더 쓰는 정말 생각보다 힘드네요. 정말 실기도 힘들 것 열심히 같아요. 해야 되는데 필기도 이론도 엄청 공부를 해야 되네. 이론이 아니라 참 그 뭡니까? 학과 공부. 학과목이요. 네. 아니 그럼 우리 세 분은 어떻게 그거 참 예? 실기하랴 또 학과목 공부하랴 이거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시험 기간 뭐 바짝 2주 아니면은 사실 집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기는 힘들어요. 항상 레슨 연습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신 준비는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되게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러려고 했거든요. 또 내신은 선생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수업 시간에 하는 거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듣고. 수업에 충실하셨죠. 따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 수업 시간에 그렇죠. 집중해서 거기서 끝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에 한 2주 정도? 그때 또 다시 공부만. 평소에 네. 정리를 잘 해두고. 근데 시험 문제가 거의 수업에서 나오니까 그쵸. 내신 수능은 또 다른 얘기지만 그 따로 학원도 조금은 다녔지만 거의 선생님 말하는 거 그냥 열심히 정리해서 그랬어요. 그 사실 이게 가능하다면 최고죠. 따로 시간을 좀 덜 내고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너무 교과서적인 답이긴 한데 근데 진짜여서. 네. 진짜니까. 네. 대단하시네. 어떻게 나도 똑같은데 저희 다 비슷하게 너무 병행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2주일 정도 남기고서는 레슨을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시험 기간이라서 일주일 정도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공부만 이제 하고 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대단합니다. 이 두 분의 이야기에 별 지금 논란이 없는 건 우리 임종현 학생도 마찬가지였군요. 전 다릅니다. 이번에 아주 담담하게 듣던데. 그 공감이 안 되니까 어떻게 달라요? 이제 저는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정시니까 1학년 때 그 요강이 나와서 1학년 그 요강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름 수업에 열심히 참여를 했지만 이제 내신이 들어가지 않고 수능만 들어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후 이제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수능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이 얘기 나가도 돼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솔직한 얘기였군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해놓으면은 수능에도 도움이 되니까 도움이 되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네. 네, 물론 공부가 55고 노래가 45라서 공부를 더 중요하게 그 비율로서는 그렇지만 전 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에 중점을 더 두기보다는 항상 노래를 먼저 하고 이제 목이 나가거나 너무 힘들어서 노래를 못 하면은 연습실 옆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다시 가서 연습하고 근데 또 연습하다가 이거 너무 힘든데 가면 다시 아이스티 먹으면서 공부하고 네, 이렇게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셨구나. 아이스티가 공부에 좀 도움이 돼요? 원동력이었던 것 같은데요. 당 보충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뇌가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성대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성대에는 이제 카페인, 뭐 알코올 물론 학생이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고요. 아이스티는 약간의 카페인이 있지 않나요? 그런가요? 그거 몰랐어요? 네, 많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세 분 다 정말 치열하게 준비를 하셨군요. 네. 대단합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집중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서울대 음대 합격 노하우를 알려주신다고 해요. 각각 또 특색 있는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피아노과 에린 학생은 어떤 노하우가 있으셨나요? 제 노하우는 서울대 떨어진다고 죽는 거 아니야 입니다.
강한데요? 근데 저렇게 써놓으니까 좀 민망하네. 오. 근데 이제 실제로 1차 말고 2차를 보러 갈 때 정말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막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거여서 어떡하지 하다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무슨 서바이벌 게임도 아니고 하는 틀린다고 막 총이 날라오거나 그 생각을 실제로 했어요. 뭐 총이 날라오거나 그게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떨 이유가 있나 싶어서 조금은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럼 근데 사실 말이 쉽지 그 마음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냥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말이라. 조금 노력을 해서 뭐 싸우죠. 제 안에서는 무조건 서울대 가야 돼. 이거랑 서울대 간다고 죽는 거 아니야. 싸우면서 좀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 이 정도? 그래서 에린 학생의 노하우는 마인드 컨트롤을 그러네요. 열심히 했다. 마음이. 이신 것 같고 우리 예진 학생은 어떠셨나요? 저는 1차 시험에 70% 이상을 쏟으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어허. 왜 그러냐면 제가 수시로 봤을 때는 1차 시험에서 화성학을 보고 2차 시험에서 이제 작곡 시험을 봤거든요. 작곡과인데 1차에서 떨어지면 작곡도 못 해보고 그렇게 학교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재수하면서 느낀 게 정말 1차 시험을 어떻게든 열심히 해가지고 내 모든 것까지는 아니어도 70% 이상을 썼고 그 남은 기력들로 그 뒤에 남은 과목들을 배분을 해서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화성학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많은 곡을 들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30곡, 40곡 넘게 닥치는 대로 정말 듣는 대로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알고리즘이 요즘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하나 보기 시작하면 계속 뜨더라고요. 따라 나오죠. 그냥 그대로 듣고서 그대로 분석을 하고 이거 내 거 이렇게 써볼까라고 고민도 하고 그래서 정말 전력을 쏟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화성학 시험은 어떤 식으로 보나요? 서울대학교는 정말 유일무이하게 시대별로 화성학을 봤어요. 18세기 화성학 한 문제, 19세기 화성학 한 문제를 12시간 동안. 12시간이요? 네. 뭐요? 밥을 싸가야 됐어요. 12시간 동안 시험을 봐요? 네. 시험장에서? 네. 왜? 근데 그것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친구들은 부족해요. 그 정도로 정말 어려워서. 아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음표를 그리는 거예요? 네, 정말 그 현장에서 문제를 나눠주면 그려요. 안 믿기시죠? 김정현 씨, 좀 저쪽 보고 놀랄 수 없어요? 아니, 난 무슨 나랑 같이 방청 온 사람 같아.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성악 전공 종현 학생은 어떤 노하우가 있었나요? 제 노하우는 이제 노하우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제 이악 물고 버텨라입니다. 성악이 진짜 기복이 좀 심한 전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눈에 보이는 악기도 아니고 이제 목 안에 있는 성대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 건데 그렇다 보면 이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나 이제 노래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자주 드는 좀 편인데 거기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좀 더 가야지 하면서 서울대 가야지 이런 느낌으로 계속 끝까지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좀 보이는 그 길이 보이는 꿀팁이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이제 레파토리라고 하죠. 본인이 하는 노래, 본인이 이제 연주하는 곡, 자기한테 맞는 곡, 자기 스타일 곡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생각 안 하고 쟤네 이거 하니까 나도 이걸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같은 곡을 다 똑같이 해버리면 좀 자기한테 안 맞는 곡을 해버리게 된다면 점수를 좀 낮게 받겠죠. 그럼 이제 자기 목소리를 좀 파악을 하고 자기 스타일을 파악을 해서 선생님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그걸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딱 골라서 빨리 찾은 다음에 그것만 계속 연습해서 그 곡의 퀄리티를 높이는 그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성악가는 시험 볼 때 자기가 원하는 곡 하면 돼요? 네, 매년 다른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자유곡 1차만 시험을 봤는데 오페라 아리아 3개 그리고 독일 가곡 4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너가 하고 싶은 거로 적어놔라. 이제 당일날 와서 하나를 뽑아라. 추첨. 이것도 완전 운이에요. 그럼 그 곡은 다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7개를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좀 낫네요. 그죠? 네. 그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추첨을 해서 보는 게 성악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은 게 당일 추첨이잖아요. 그러면 미리 다 연습을 해놓고 그날 뭐를 내가 입시장에서 할지조차도 모르는 거니까. 그게 또 어렵고. 뽑을 때 진짜 떨리게. 제발 이러면서 뽑아요. 아무리 다 연습했지만 특별히 자기가 좀 자신 있는 게 뽑혔으면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 힘드니까
가장 잘하는 게 뽑혔으면 하는데 이제 뽑을 때 아 이거 딱 그 손에 집히잖아요. 세 개가 집혀요. 딱 집는데 아, 이거 뽑을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하면서 막 고민을 해요 혼자서. 그럼 이제 근데 못 뽑나? 아, 그냥 뽑자 하고 그냥 딱 뽑았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첫날에 가장 자신 있는 곡이 나오고 그래서 다행히 그날 잘했는데 다음날에 자신 없는 곡이 나오더라고요. 아, 다음 이게 날도 역시. 또 뽑아요? 네, 이게 이제 저는 3일 동안 시험을 봤어요. 하루는 오페라 아리아, 두 번째 날은 독일 가곡, 세 번째 날은 이제 콘코네라고 시창 책이 있어요. 시창 책 그리고 초견 시창, 처음 보는 악보를 부르는 오. 그거하고 이제 피아노 치는 거. 근데 아, 이제 여기도 피아노 쳐야 네, 되는구나. 저도 피아노 쳐야 돼요. 네. 다 피아노는 기본이구나. 이 두 전공만 따로 피아노. 오.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잠깐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아, 3일간 시험을 치셨다고. 너 정신 안 차릴래? 죄송합니다. 이 악물고 버틴다면서요. 그러게요. 이 악물고 버텨봐요. 네.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시험을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운빨이 되게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뽑는 게 특히. 이 맞나? 악물고 버티고 운빨을 잘 이용하라. 그쵸? 네. 그러면 우리 작곡가와 성악가는 피아노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래도 일반인이 들었을 땐 티는 안 나지만 아 저렇게 친다고? 이런 정도까지 있는데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 들었을 때 괜찮게 치네? 이 정도까지는 다 쳐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시험이 어떻게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곡을 알려주나요, 미리? 아니요, 작곡과는 전부 자유곡입니다. 아. 네. 그 피아노 실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적은 편. 이제 실기를 40%로 나눴을 때 100% 중에 40% 안에서 그걸 다시 100%로 봤을 때 그 안에서 10%니까 정말 작은 거거든요. 아, 40% 안에서 10%. 그래서 약간 우스갯소리로 교수님들이 피아노 이제 시험 치는 동안에 그동안 저희 자소서와 그런 것들을 보시거든요. 아니 음악 감상하시면서 맞아요. 그러다가 감상하면 이런 거 왜? 맞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친구 봐라. 다시 해봐. 그래서 이렇게 기본이 우스갯소리로. 돼 있느냐만 체크하는 네, 정도구나.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피아노. 그래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해야죠. 네. 자, 에디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